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의 박경찬입니다. 스피리컬 CNN 논문에 관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를 소개해드리고 스피리컬 CNN의 주요 내용과 그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리컬 CNN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옴니디렉셔널 이미지라고 불리는 데이터입니다. 전방의 모습만 담을 수 있는 기존의 카메라와 다르게 전 방향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 VR, 드론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에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평면이 아닌 구의 사진이 표현되어 전 방향의 모습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면이 아닌 구의 사진이 표현된다는 특징 때문에 기존의 CNN 구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안으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구에 표현된 이미지를 등장 방영도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 평면에 투영한 후 CNN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에 표현된 이미지를 여러 방향으로 분할하여 투영한 후 각각의 이미지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CNN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투영도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투영도법의 예가 등장 방영도법인데요. 등장 방영도법의 경우 위도에 따라서 가로 길이에 대하여 축적이 달라져 이미지가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 어떤 투영도법도 왜곡되는 현상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위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같은 물체일지라도 위도상의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 물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간단하고 직관적이어서 최신 CNN 구조를 어떤 구조든지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위도에 따라서 물체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종류의 필터가 필요하고 이를 학습하기 위해 더 많은 데이터가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는 모델의 성능 하락을 야기합니다. 아래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보았는데요. 만약에 평면 이미지의 경우에는 그 이미지 안에 있는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던지 간에 하나의 필터만 필요하다면은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물체의 위치에 따라 물체를 계속 검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필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온 것이 이제 두 번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구 이미지를 하나의 평면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구 이미지를 여러 방향으로 분할하여 여러 개의 평면 이미지에 투영합니다. 제한된 영역을 그 영역의 올바른 각도로 바라보며 투영하기 때문에 왜곡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의 장점은 아까 말했다시피 왜곡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방법에 비하여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하나의 구 이미지에 여러 개의 이미지가 샘플링 되기 때문에 많은 계산 시간이 필요하게 되고 분할된 이미지 간의 관계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이미지에서 만약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 경우에는 그 물체를 검출하는데 굉장히 성능이 저하될 것입니다. 관련 연구로 소개되어 있는 위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SPH 컨브라고 불리는데요. 이 방법론은 스트레이지 1과 스트레이지 2의 장점을 합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H 컨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스트레이지 2, 두 번째 방법으로 네트워크 NP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때 네트워크 NP의 인풋, IS에 대한 아웃풋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 이미지 IS에 대한 등장 방영도법 이미지 IE를 만들고 이 이미지에 적용할 NP와 depth가 같은 네트워크 NE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N2를 L2 로스를 활용하여 NP에 근사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근사라는 말은 NP와 NE가 각각의 중간층에서 생성하는 아웃풋 피처 맵이 동일하게끔 NE 네트워크를 트레인한다는 뜻입니다. NP와 NE는 모든 층에서
생성하는 아웃풋 피처 맵이 동일하게끔 트레이닝 되기 때문에 각 층의 액티베이션 맵의 크기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트레이닝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논문에서는 이를 커널 와이즈 프리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각 층에서 생성하는 아웃풋 피처 맵이 근사하도록 학습을 진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커널별로 독립적으로 프리 트레이닝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림에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등장 방향도법 이미지의 이제 가로 길이, 즉 위도마다 커널의 사이즈가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저렇게 커널의 사이즈를 조정하는 이유는 위도에 따라서 같은 커널의 사이즈를 적용하게 되면 커널이 받아지는 정보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적어지기 때문에 그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커널의 사이즈를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더 키워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SPH-Conv는 등장 방향도법으로 투영한 이미지 IE에서 작동하면서 인풋에 대하여 NP와 유사한 아웃풋을 산출하는 NE를 NP로 프리트레이닝하여 사용하겠다는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닝 속도가 NP와 NE를 둘 다 학습하느라 스테이지 2보다도 느리지만 테스트 속도가 스테이지 1만큼 빨라지고 성능은 스테이지 2에 준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세 가지의 대안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등가 성질에 관한 것입니다. 등가 성질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요. 말로써 풀면은 어떤 인풋에 작용하는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하여 아웃풋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경우 그것을 이제 등가 성질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t와 t'은 동일한 연산자가 아닐 수 있고 어떤 트랜스포메이션 g와 h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t'이 아이덴티티라면 이퀴베리언스의 특수한 경우로 인베리언스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인풋에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아웃풋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가 성질 얘기가 나온 이유는 결국 CNN이 평면상의 트랜스레이션에 대하여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CNN은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짐으로써 몇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득은 바로 스테이지 1에서 설명했던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은 수의 필터만으로 효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같은 아웃풋을 가지는 서로 다른 두 인풋에 대하여 트랜스포메이션 이후에도 여전히 같은 아웃풋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CNN은 이런 특징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데요. CNN이 만약에 자동차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사실 현실에 있는 자동차의 모습과 모양, 형태는 다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NN은 종종 서로 다른 두 인풋에 대하여 같은 아웃풋을 배출해야 되는데 이때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정의되고 사용하고 있는 CNN 구조는 구이미지에서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고 따라서 구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CNN 구조가 필요해서 나온 논문이 스피리컬 CN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스피리컬 CNN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앞서 평면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구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컨볼루션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평면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평면 위를 이동하는 커널과 이미지 함수 사이에 내적으로 정의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구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구 위를 회전하는 커널과 이미지 함수 사이 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제부터 스피리컬 CNN을 설명드릴 건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하여 정의한 후에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정말로 등가 성질을 만족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으로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인 프리의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 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구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단위구 위에 있는 모든 점 x를 경도 알파와 위도 베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 위에서 일어나는 회전을 3차원 로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얘는 SO3라는 회전 그룹에 속합니다. 디터미넌트가 1인 3x3 확률로 모든 회전 행렬을 표현할 수 있고요. 회전 행렬의 특징적인 것으로는 어떤 벡터에 회전 행렬을 가했을 때 그 벡터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3차원에서의 모든 회전은 ZY, Z 오일러 각이라고 해서 Z축을 축으로 한 알파만큼의 회전, Y축을 축으로 한 베타만큼의 회전, 다시 Z축을 축으로 한 감마만큼의 회전으로 모든 회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3차원 로테이션은 회전군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군이라는 것은 해당 집합이 어떤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정수와 더하기는 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수는 더하기라는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SO3는 3차원 회전 연산에 대하여 닫혀있는 군을 뜻합니다. 이 회전군 안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회전 연산을 취해도 다시 그 회전군 안에 있는 원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스피리컬 시그널과 회전 그룹 시그널에 대해서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리컬 시그널은 구 위의 각 위치에 대하여 이미지와 필터 값을 연속 함수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제 스피리컬 시그널에 대해서는 x로 표현할 것이고요. 회전 그룹 시그널은 그와 마찬가지로 연속 함수로서 표현하는데 q로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스피리컬 시그널과 회전 그룹 시그널에 대한 로테이션 연산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함수에 대한 회전 연산 오퍼레이터로 LR이라는 것을 정의하는데 LR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테이션 그룹 시그널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정의하기 위해서 내적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되는데요. 내적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음과 같이 적분 형태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가 뜻하는 것은 채널 수를 의미합니다. 이때 적분 끝에 들어가 있는 dx는 로테이션 인베리언트를 만족하는 메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dx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면 잡기에서의 dx가 아니고요. 밑에 보이시는 식처럼 표현되는 dx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인베리언트가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식, 즉 적분의 로테이션 연산을 취해도 그 적분 값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dx가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다고 했는데 사실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한 것은 dr입니다. dr은 이제 회전군에서 정의할 수 있는 하르 메저로 하르 메저란 특수한 위상군 위에 정의할 수 있는 군의 구조를 따르는 축도를 의미합니다. dx가 왜 dr처럼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피리컬에서의 함수 f를 회전 그룹에서의 감마 인베리언트 함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을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끝에 보이시는 저 알파, 베타, 감마, SO3에서의 함수가 사실은 이제 감마 인베리언트한 스피리컬에서의 함수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식이 정리가 가능하고요. 끝에 보이시는 0부터 2파이까지의 감마에 대한 적분이 2파이로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빠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식인 fx dx 적분으로 나오게 됩니다. 즉 dr로부터 파생되었기 때문에 dx라는 저런 메저도 감마 로테이션의 인베리언트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전 연산과 내적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스피리컬과 로테이션 그룹
시그널에 대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그 평면을 이동하는 커널과 그 이미지 함수 사이의 내적으로 정의될 수 있고요. 마찬가지 원리로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구 위를 회전하는 커널과 이미지 사이의 내적으로 정의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로테이션 그룹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원리로 식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니 정말로 이제 각각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회전 연산에 대하여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회전 연산에 대해서 등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것은 인풋에 대한 회전 연산이 아웃풋에서도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동일한 회전 연산으로 표현될 수 있으면 그를 이제 회전 연산에 대해서 등가 성질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풋에 대한 회전 연산이 들어간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한 R만큼의 회전은 그 반대되는 점을 기준으로 한 R의 반대 방향만큼의 회전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식을 전개가 가능하고요. 단순히 이제 역행렬을 써서 식을 세 번째 줄처럼 바꾸게 되면 네 번째처럼 식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식이 표현된 것은 아웃풋에 아웃풋에 대하여 R만큼의 회전 연산을 취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인풋에 대한 회전 연산이 아웃풋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정의했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회전 연산에 대하여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크로스 코릴레이션과 그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회전 연산에 대해서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을 가진다는 것까지 알아보았고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론인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리에 변환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 먼저 직교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구간 AB에서 두 함수의 내적은 다음과 같이 적분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내적이 정의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저 적분값이 0이라면 구간 AB에서 두 함수는 직교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간 AB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집합 파일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집합 파일을 직교 집합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이런 직교 집합에 대하여 그 구간 AB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성형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는 마치 2차원 평면상의 모든 점은 두 개의 베이시스만으로 모두 표현이 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간 AB에서 정의된 연속함수 fx가 그 구간 AB의 직교 집합으로서 선형 분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기 t를 가지는 주기함수는 복수함수 ez 세타로 ez 세타 승으로 선형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의 식의 ak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기 t가 무한대로 간다면 어떤 연속함수 fx를 다음과 같이 선형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때 첫 번째 식이 풀이의 역변환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두 번째 식은 풀이의 변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방금 보신 것은 1차원에 대한 풀이의 변환이고요. 평면 2차원에 대한 풀이의 변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찬가지로 2차원에 대한 풀이의 변환인데 밑에 보이시는 식은 크기가 WH인 이미지에 대한 풀이의 변환으로 위에 게 연속 함수에 대한 풀이의 변환이었다면 아래 것은 이산함수에 대한 풀이의 변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적분 기호가 시그마로 대체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구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1차원과 2차원에서의 풀이의 변환에서 EZ 세타의 역할을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위그너 딥펑션과 스피리컬 하모닉스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위그너 딥펑션은 회전 그룹 안에서 정의되는 직교함수로 평면에서의 복소지수 함수 EZ 세타와 대응됩니다. 위그너 딥펑션은 다음과 같이 일리듀서블하고 유니터리한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행렬이고요. 직교 함수기 때문에 세 번째 줄에 보이는 식과 같이 만약에 m과 m' 혹은 n과 m', l과 l''이 다르다면 그 값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에 보이시는 저 델타로 표현되어 있는 저 함수는 특이한 특수한 함수로서 밑에 첨자 두 개의 첨자가 다를 경우 0이 되는 함수라고 합니다. 위그너 딥펑션이 회전그룹 안에서 정의되는 직교함수라면 스피리컬 하모닉은 스피리컬에서 정의되는 직교함수입니다. 아까 스피리컬 시그널을 회전그룹 시그널에서 감마 인베리언트 함수로 해석한 것처럼 스피리컬 하모닉도 동일한 형태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그너 딥펑션에서 한 개의 첨자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리컬 하모닉은 위그너 딥펑션과 다르게 벡터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위그너 딥펑션과 스피리컬 하모닉을 정의했으니 우리는 회전 그룹과 스피리컬에서의 풀이의 변환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풀이의 역변환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될 수 있고요. 풀이의 변환은 아래 보이시는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풀이의 변환을 하는 건데 왜 풀이의 변환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풀이의 변환을 하는 이유는 원래 함수가 있던 공간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풀이의 변환을 한 공간에서의 매트릭스 프로덕트로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그냥 그 함수들끼리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바로 계산하지 않고 그 함수들을 풀이의 변환을 취한 후에 그 풀이의 변환 취한 함수를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하고 그것을 다시 풀이의 역변환을 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풀이의 변환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풀이의 변환을 통해서 계산될 수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의했던 것처럼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의 적분 기호 안에 포함된 함수를 풀이의 역변환을 취해주면 두 번째 줄처럼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식을 시그마에 포함된 기호와 적분에 포함된 기호로서 분리해서 살펴보면 세 번째 줄처럼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피리컬 하모닉에 대해서 만족하는 식인 다음과 같은 식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다섯 번째 줄과 같이 식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된 식에서 다시 한번 시그마를 적분 함수 속에서 빼주게 되면 적분 함수 안에는 결국에는 스피리컬 하모닉 함수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스피리컬 하모닉의 오소노걸리티, 즉 직교한다는 성질을 통해서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스피리컬 크로스 코릴레이션이 다음과 같이 풀이의 변환의 매트릭스 프로덕트로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L이 0부터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어떤 특정 정해진 값까지만 계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의 여시는 B는 3인 경우이고요. B는 이때 레솔루션을 의미합니다. 이미지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취하고 그리고 필터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을 취한 것에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통해서 값을 계산한 후에 다시 끝에서 이제 역변환을 취해서 최종적으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지에 대해선 고속 프리의 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미지는 그 사이즈가 필터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고속 프리의 변환을 통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비고 노테이션으로서 ON 제곱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속 프리의 변환의 분할 정복 알고리즘을 통해 ON 로그 N으로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리컬 CNN에서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피리컬 CNN을 가지고 한 실험들에 대한 그 실험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퀴베리언스 에러에 관한 실험입니다. 앞선 정리들을 통해 연속함수에서 이퀴베리언스가 만족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실제로 계산이 되는 것은 그 이산화된 버전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퀴베리언스를 만족하는지 다음의 시기를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이 이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n은 500, k는 10으로 설정하였고 랜덤 샘플링한 n개의 피처맵 FI와 로테이션 RI에 대하여 해상도와 레이어의 개수를 달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진행한 그 레이어는 회전그룹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대한 레이어입니다. 이때 만약 완벽하게 이퀴베리언스를 만족한다면 저기서 적용한 이퀴베리언스 에러 값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실험 결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렐류 펑션을 적용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먼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도와 레이어가 깊어짐에 따라서 이퀴베리언스 에러 값이 증가하지만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렐루 펑션을 적용한 경우엔 이퀴베리언스 에러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논문의 저자들은 이산화된 버전에서의 크로스 코릴레이션도 이퀴베리언스 성질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스피리컬 CNN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한 실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였고요. 컨브 레이어, 그리고 렐류, 컨브 레이어, 렐류,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소프트맥스로 구성된 평면 CNN 구조와 스피리컬 컨볼루션, 그리고 렐류, SO3 컨볼루션, 그리고 렐류,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소프트맥스로 구성된 스피리컬 CNN 구조를 비교한 실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NRNR이라고 표시된 것은 훈련 시에 회전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훈련을 진행하고 테스트 시에도 마찬가지로 회전되지 않은 데이터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회전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플래너와 스피리컬 CNN 모두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은 이제 테스트와 트레이닝을 할 때 회전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인데요. 스피리컬 CNN의 경우에는 성능이 유지되지만 플래너 CNN의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단계에서는 회전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테스트할 때 그 데이터를 회전시켜 사용한 경우에 플래너 CNN은 굉장히 많이 성능이 망가지는 반면 스피리컬 CNN은 여전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회전 연산에 대해서 이퀴베리언스한 성질이 만족하기 때문에 스피리컬 CNN 같은 경우에는 회전 연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3D 물체를 인식하는 태스크에 관한 실험인데요. 스피어넷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비행기 의자, 사람 등의 3D 물체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였습니다. 레이 캐스팅이라는 방법을 활용하여 128 크기의 밴드위스와 6개의 채널을 갖는 데이터를 형성하였고요.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은 스피리컬 CNN 구조를 사용하고 맥스 풀링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위에서 3D 물체를 분류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안된 방법론들과 여기서 제안하는 스피리컬 CNN의 성능을 비교해보면 제안한 방법론이 기존 방법론들과 비교하여 제법 준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좋은 REVGG와 DLAN의 방법론이 비교군이 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데 두 방법론의 경우에 해당 데이터셋에 굉장히 특화된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화된 방법론의 들과도 비교해왔을 때 그렇게 큰 성능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제안한 방법론의 어떤 성능이 좋음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분자의 구조를 통해서 분자의 에너지를 예측하는 태스크에 관한 실험인데요. 어떤 그리드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활용해서 각각의 원자에 대하여 텐서로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 텐서로 표현된 데이터에 대해서 레스넷 구조를 활용해서 스피리컬 CNN 네트워크를 적용하였습니다. 프리딕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RMSE로서 성능이 평가되었고요. 제안한 방법론이 모든 방법론 중에서 2등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스피리컬 CNN이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만을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스피리컬 구조의 리프레젠테이션을 필요로 하는 어떤 태스크에도 잘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피리컬 CNN의 주요 내용과 그 실험 결과까지 모두 알아보았고요. 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